네, 화면으로 10대 투자 뉴스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완화되면서 나스닥이 상승, 또 달러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다. 혹은 광동제약의 새로운 사업 시작 이슈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앞서 이 시각 주요 뉴스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네이버 페이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너도 나도 이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요즘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네이버 측에서도 네이버 페이를 정식 출시합니다. 가맹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원클릭 결제를 기본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또 가장 많은 결제가 일어나는 신용카드 간편 결제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서 문자 인증 대신 페이 서비스 내에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비밀번호 인증을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장치를 시도합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 주가 이틀 연속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외면한 밥캣의 프리 IPO 이야기도 있고요. 또 SK네트워크스, 삼익악기 등의 종목 이슈도 눈에 띄고 있네요. SK네트워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서 앞으로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의견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7월 10일로 다가오면서 어느 업체가 될지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SK네트워크스 평가 항목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아직까지 그 주가는 덜 반영됐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23년간의 워커힐을 통한 면세점 운영 관리 역량과 또 외국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독과점 우려 해결 등 이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전해집니다. 이 분석에 시내 면세점 선정 기대감 반영되며 오늘 주가 역시 상승 흐름 보입니다. 자, 면세점 관련 소식 참 많습니다. 이번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 진출을 선언한 삼익악기 보겠습니다. 어제 삼익악기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죠. 그동안 면세점 사업을 위해 화장품 면세사업본부를 별도로 꾸렸으며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유통업체 출신의 인사도 여럿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익금의 50%를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10대 투자 뉴스 구체적인 몇 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들을 주식시장에 대입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종금증권의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슈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네이버 페이 기대감에 어제부터 주가 흐름 양호합니다. 이 그간의 하락분을 좀 만회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네이버 페이에 대해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이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류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네이버를 비롯해서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신규 서비스 출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네이버에 비해서 다음 카카오가 주가 상승이 더 큰 이유는 역시나 그냥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라든지 라인 뮤직이란 좀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이 출시에 따른 그 마케팅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 플랫폼 이후에 신규 수익 모델 창출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이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견조한 라인의 그 성장 추세라든지 상장 기대감은 유효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주가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크게 뛰어줄 만한 모멘텀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만 해석해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자, 그럼 SK네트워크스는 어떨까요? 어제는 호텔신라가 이 서울 시내 면세점 기대감에 오르더니 오늘은 또 이 종목으로 옮겨갔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유효하다라고 보십니까?
SK텍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스케줄 투자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다음 달 초죠. 7월 10일에 이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역시나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워커힐을 통한 그 면세점 운용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관광 인프라의 그 주변 환경 요소라든지, 이러한 점에서 점들에서 높은 점수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좀 시점이고요. 아무래도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면세점 선정 전까지는 이러한 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철저하게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7월 10일에 그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그 면세점 사업장 선정 이후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확정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매매가 가능한 분들만 관심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은 삼위각기입니다.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찰 제안서를 냈다라는 소식으로 주목받는데요. 삼위각기에 대한 전략은 어떨까요? 네, 삼위각기 같은 경우에 뭐 면세점 관련한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 모멘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삼위각기의 중장기적 그 중국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이제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그 영업이익 한 245억, 순이익 한 176억 정도로 현재 한 PR 한 24배 정도 수준에서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의 그 피아노 시장이 전 세계 최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5% 미만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 시점이다라고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그 피아노 시장인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 생산 규모도 연간 3만 대에서 6만 대까지 증설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캐파 증설에 따른 중국한 그 매출 급증에 따른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과 맞물려서 원가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좀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 삼위각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ER이 24배 조금 높을 수도 있겠지만 해외 공장 모멘텀과 또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기대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나눠봤네요. 오늘 메리츠종금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빼놓지 말아야 될 이슈들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10대 투자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메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정의진입니다.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죠? 오늘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제주에 낮부터 장마가 시작되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오늘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소나기는 5에서 30mm 정도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는 전남과 제주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장마 소식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는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서울과 춘천 30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 오늘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낮 동안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만 자외선이 약간 높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곳곳에 옅은 안개가 낀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전남과 제주는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30도, 수원 31도 등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2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점차 흐려지겠고요. 전남과 제주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4도, 광주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날씨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라고 합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이런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마른 장마라고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좀 시름이 깊었던 농가에는 이번 비 소식이 조금이나마 해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새로운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